여러분들의 기쁨, 슬픔, 아픔, 배고픔까지 공감해 드립니다. 프로 공감단. 좋습니다. 오프닝이 가면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지네요. 네. 매끈해집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좀 긴장하게 되는. 그래, 긴장하게 되죠. 저희가 요 네 단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그렇죠. 감히 뭔가를 덧붙이고자 했던. 하나씩 더 해가기로 했죠. 예. 뿜이나 품격 올림으로. 예. 그렇죠.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게. 오프닝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쵸. 저희의 자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줄이기로 했어요. 예. 예.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저희는 모두 외우고 부담이 그렇죠. 돼서 때려치고 싶어지고 이런 맞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그런 앞서나갈 시나리오로 방법입니다. 갈까봐 네네. 네, 저희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네. 저희가 오늘 저기 태풍이 또 옵니다. 저희가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예. 태풍이 왔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네. 저번에도 추석 전에 태풍이 왔었는데 저희가 추석 후에도 간만에 또 2주 만에 방송을 하는데 네네. 또 태풍이 와버렸네요. 또 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습니다. 쌩쌩거리는 바람을 뚫고 네. 저희가 또 방송을 왔다라는 거. 저희 어떤 이런 수고로움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예.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네. 오늘도 이제 생색으로 오픈해 그렇죠. 주시는 거죠? 예, 부담 갖고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혹시 닉네임 생색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써너 말고 생색으로 알겠습니다. 시즌 2를 한다면 제가 그때부터는 생색으로 한번. 그렇죠. 꽤 어울리는 잘 것 같아요. 어울리실 것 왜냐면 같아요. 이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보다 보면 결론이 항상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컬러는 그런 걸로 좀 정해봤어요. 예. 아, 목소리가 너무 젠틀하셔서 네. 생색인지 모르다가 들어보면은 생색이구나. 그렇죠. 네, 느낌을 잘 따라가 봐야 돼요. 네, 느낌이 그렇게 좋지 타고난 기질이 않은. 약간 생색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그래도. 네, 저희 어머님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또 자랑을 그렇게 어머님을 하세요. 이렇게? 예. 어머님 저희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 오시지 않겠지만, 게스트로 예. 오시지 않겠지만, 저희 예. 어머니가 아무튼 생색의 대가세요. 예. 그런 게 또 유전이 있나 봐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도 아들 자랑, 정말 없는 아들 자랑인데, 아. 막 자꾸 하시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아들이 없으신데 이제 꾸며내시는 그죠. 건가요? 아들도 외동아들이고 제가 마땅히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사람들 지인들 만나면은 네. 제 칭찬을 하려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모습이 때로는 좀 짠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뭐 다른 분들은 다 자제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뭐 성적 우수자다 뭐 전교 몇 등이다 얘기할 때 그쪽으로는 전혀 어머니가 내세울 게 없거든요. 네네. 그 저희 어머니는 뭐 그 당시에 10대인데 뭐 제가 좀 비교적 손이 크니까 뭐 손이 크다, 뭐 귀가 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규모로 자꾸 자랑하고 머리가 커서 나중에 잘 될 거다 뭐 이런 거 하고. 예. 어머님이 그래도 애쓰셨네요. 네, 자랑할 게 워낙 없으니까 그런 거 자랑하더라고요. 좀 짠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들어봤는데 만화책 보면서 네. 참 어머니가 그런 거 자랑할 때 내가 진짜 그렇게도 자랑할 게 없구나 생각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죠. 오히려 조금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그렇죠. 네, 정말 자랑할 게 의문 없으면 변변찮은 하드웨어를 자랑할 거예요. 아니, 지금은 자랑할 거 많으시잖아요. 지금요? 네. 아유, 뭐 지금 제 입으로 또 말씀드려요? 예,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 생색쇼가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주제에 농담이에요. 어긋날 수 있어서 여기까지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럼 우리 또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예. 자기소개 아니, 해야죠. 근데 죄송합니다. 써너님은 거의 자기소개 하신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가족 소개까지. 소개를 짧게 할게요. 예. 썬업입니다. 아. 예, 여러분들의 공감을 그득히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네. 한 저는 썬업입니다. 예. 네, 저도 태풍을 뚫고 온 시아입니다. 네. 네, 저는 상담하는 녹곤입니다. 네. 순간 제 이름 잃어버린 저 2주 만에 한 번씩 쓰는 이름이라서 예. 할 때마다 항상 멈칫거리게 되네요. 그렇죠. 네. 한 번씩 생각해보게 되죠. 하여튼 저희 프로 공감단 네. 또 어떠한 사연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구석구석 공감해 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그쵸. 예.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으로 좀 열어볼 질문은 뭐냐면, 네네. 이제 다음 저희가 다뤄볼 사연이랑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네. 이제 나에게 싸움이란, 아, 그 싸움이라는 단어가 좀 세긴 한데, 네. 뭐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오늘의 공감 주제가 싸움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눈치 빠르시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또 싸움, 그냥 원초적인 어떤 싸움 얘기하게 되면은 예. 또 남성분들의 싸움이고 여성분들의 또 싸움이 있잖아요. 예, 그래, 예. 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학창 시절의 싸움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합 유형이라 제가. 아, 그러세요? 아. 어떤 유형이요? 혼합. 어. 말과 신체가 함께. 그거 병행하는. 굉장히 강력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오. 그렇지 않나요? 말과 신체가 하나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두 버전으로 같이 싸우신다는 거죠. 네, 몸으로도 보통 싸우고. 말 남자는- 싸움도 하고 몸 싸움도 하고. 네. 보통 남자들은 몸싸움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한다면. 저희는 좀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감정으로 한 1, 2분 부딪히다가 안 네.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멱살 잡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몸뚱아리를 접촉을 하죠. 저는 네, 사실. 근데 뭐 여성들도 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아. 네, 물론 뭐 그래요? 10대 이후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 네, 그래서 누구님이 머리를 짧게 자르시는 이유가 어떻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머리채를 네. 뭐 그 정도야.
얘기 들으면서 날렵해지기 노꾸님에게 네. 어떻게라도 덤비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양쪽이 또 과거- 가능하신 분이니까. 과거 하려 했습니다. 아. 네. 방송 하자마자 기선제압 당할 줄 몰랐어요. 네. 나에게 싸움이란 한번 물어봤다가 호남 유형이다. 그렇구나. 여성분들의 싸움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네. 워낙 뭐 남중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학창 시절 때 여성분들은 저 어떻게 싸우나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 다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아무래도 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너무 여성분들은. 못 봤으니까 너무 못 얘네는 봤으니까. 이러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여성분들도 물론 패싸움이 뭐 존재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백이라는 게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자꾸 이렇게 까불면 누구 데리고 온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대리로 싸움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있죠. 있어요 그런 네네. 것도. 오, 다 존재하는구나. 그럼요. 네. 전 몰라요 사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결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데려오고 오는 역할을 했냐, 데려가지는 역할을 했냐의 차이지 않을까. 그런 거 두 개 다 해보셨나요? 어떻게? 아니, 저는 주로 예. 그 망보는 역할. 망보는 아. 역할. 사연이 아까, 많다는 예. 거는 주인공이란 뜻이 아니라 두루두루 많이 봤다는 뜻이죠. 저도 정말 눈치가 좀 는 이유가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불량스러운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망보는 역할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선생님의 기운이 엄습해 온다 싶으면 바로 제가 사인을 주고 막 그랬던 네. 거 많이 했거든요. 다들 그러면 뭔가 네. 이렇게 주도적으로 싸움을 하시진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무서워요 그런 거.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도 싶지 않습니다. 좀 합니다. 아, 싸움. 그러세요? 네. 싸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좋아하세요. 비주. 이상한데 왜 이미지가 많이 바뀌네요. 네. 점점 만나면 아니 오늘 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네. 약간 위축되기도 아, 하고. 근데 싸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싸움에 저는 대한 싸움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네.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싸움인데, 그렇죠.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싸움과 예. 이제 서로를 망하게 하는 싸움. 버전이 두 가지라고 두 가지가 생각해요. 있죠. 네. 네. 파국의 싸움이 있고 산생의 싸움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뭐 꼭 싸움이 나쁘다 이런 생각 좀 안 하고, 한동안은 또 이제 제가 그 띠를 여기서 밝히긴 좀 그렇지만, 띠 네. 궁금한데요. 네, 네. 그렇지만 싸움닭이라는 닭띠시구나. 또 다른 별명이 있었죠. 네. 저는 순간 띠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어떤 군병띠야. 유단자로서의 띠 이래가지고. 또 그러다가 썰렁하다는 얘기 들을까봐 그랬거든요. 네. 아니 저는 진심으로 그래서 무슨 띠시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진짜 싸움의 고수는 뭐 그런 운동 필요 없어. 주로 주변의 무기를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주변에 있는 있습니다. 도구로. 점점 노꾸님이 너무 달라 보여가지고 약간 이전과 다르게 말을 섞게 되네요. 그래요? 제가 벌써 자세가 거만해졌는데 그러니까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깨를 왜 이렇게 이게 피시는 어떤 거예요 모습이 지금? 궁금하고, 저 예. 죄송한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게 되네요. 네, 벌써 이 가죽 모양의 어, 캥거루 털 예. 이거 있는. 이분한테 지금 덤비면 뭘로 나를 때리실까 이런 네. 생각 있잖아요. 저희 학창 시절도 사실 뭐 이렇게 무기 같은 거 쓰는 친구도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 근력으로 안 되는 친구들이 그쵸, 그쵸. 이제 무기의 힘을 좀 많이 빌리곤 했었는데 네. 굉장히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희 보게 되면은 학창 시절 때 네네. 창문 창가에 화분 같은 거 몇 개 놓잖아요. 그쵸. 어떤 친구가 누가 보더라도 약간 몸이 멸치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던지는 걸 잘해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기분이 안 나빴는지 갑자기 그 저희 분단에 한번 이렇게 화분을 던져가지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가 뭐 잘못했나 봐요. 기분 나쁘게 했는지 화분을 던져가지고 맞췄어요? 화분이 그 벽을 맞고 이제 4분단에서 1분단까지 쫙 날아왔죠. 예. 그러니까 맞은편 벽까지 던진 거잖아요. 던진 거죠. 예. 그게 제일 임팩트가 세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폭탄이에요, 거의. 예. 웬만한 물건들은 그냥 물건이 자체적으로 그냥 붕괴되고 끝나고 마는데 파편이란 게 없잖아요. 예. 화분은 파편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뭔가 임팩트가 있죠. 그거 한번 꼭 던지니까 맞지 않아도. 예, 거기 4분단 친구들이 다 흠뻑 다 걸음을 맞았던. 예. 그러니까 죄도 흙이랑, 없는데. 예, 흙이랑 이런 거.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혼났어요. 거기서 4분단에 한 8명 정도의 친구가 분연이 일어나서 어디서 감히 그런 거 던지냐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혼났다는 묵사발되는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예. 아니 저는 사실 얘기 들으면서 네. 만약에 조금 덩치나 네. 힘에서 밀리면 네네네. 좀 그렇게 퍼포먼스라도 보여야 네네네. 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선제압이 될 줄 생각했거든요.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사람 나들음이더라. 그 뒤 이야기가 예. 묵사발이어가지고 약간 예.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그 친구가 조용히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그렇게 됐죠. 예, 분갈이가 됐죠. 예, 인성이 분갈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 침착하게 웬만하면 친구들에게 기분을 이런 잘 거 있잖아요. 맞춰주면서 분노 조절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치유. 그렇죠. 꺾였네요. 그 친구는 정말 그때가 잘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거의 합니다. 치유적 예. 그 홍수법과 같은. 그렇죠.
치유적 들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랑 거의 비슷한 경험 같은데요. 그래요? 오. 제가 이게 초반에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미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냥 저 이미 근데 떨고 이제 있어요. 그 도구를 네. 겉에 있는 걸 쓰지 않고 전 장착한 도구를 썼거든요. 장착한 도구 뭐죠? 뭐 네네. 이렇게 껌에다가 칼을 치아. 장착한다든가. 치아. 치아. 이빨. 치아. 이빨로. 이빨로? 네, 치아. 치아로. 네, 물어봤죠, 제가. 아, 치아. 네, 치아로 제가 저는 지금 계속 제대로 듣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치아로 저의 바야흐로 제가 이제 4살 때였죠. 4살 때. 네, 4살 그때를 때.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시네요. 네, 그때 왜 기억하냐면 이제 그 아이를 물었는데 갖고 싶은 거 서로 신랑이 하다가 물었는데 그 갖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생쥐였어요, 생쥐. 어머, 살아있는? 네, 아니 죽은 생쥐를 어. 서로 갖겠다. 시골에서 뭐 놀잇감이 없으니까 그래도 좋아 말했지만 보이나 보다. 네, 질 수는 없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갑자기 컬처 쇼크를 네. 받고 계신 서범님이. 뭔가 이제 약간은 이제 등치로 안 되니까 미루다가 안 돼서 제가 그 아이의 이제 팔을 물었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대 독단가 4대 아이고. 독자였어요. 남자였구나. 귀한 손이었구나. 네, 근데 이제 팔뚝에 살점이 나간 거죠. 진짜. 네. 야 그래서 지금 이제 힘이 저희가 좋으셨다. 물어도 그 정도까지 안 네,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가 정말 사려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구심이라고 그러죠. 네. 아, 그죠. 그러니까 힘 조절을 안 한 거죠. 네, 네, 그냥 앙한 거죠. 음. 그리고 애도 이제 여렸을 거고. 그쵸. 살이 많이 연약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물고 좀 막 산으로 도망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일단은 1차로 도망간다고 얻어맞고, 해결. 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어머니가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게 저런 거구나를 목격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죽을 만큼 맞아보는 경험. 여기도 이제 4살 때 기억이 웬만하면 안 네, 나는데 또 그런 네. 기억이 곁들여졌으니까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기억날만 하네요. 네, 되게 지난주에 맛있었구나, 이제 그 써너비 만화책 때문에 맞았던. 그렇죠. 저는 그때 칼 어머니한테 등으로. 칼 등으로 막 마늘 빻는 걸로 맞았죠. 네네. 저는 그냥 빗자루로 어. 네, 맞았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쥐 입장에서도 죽은 쥐 입장에서도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은 감동이겠네요. 야, 네, 내가 진짜요. 나를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뭐라고요? 서로 가질라 그러고 내가 이 정도로 고귀한 가치가 있는 쥐였나 이러면서 정말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죽은 뒤에 가족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게요. 네, 그런 명예스러운 또 죽음을 맞이했네요. 쥐가.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리는 쥐. 어쨌든 우리 시아가 지금 많이 노코님에게. 놀란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네네. 이제 약간 노코님이랑 거리를 두면서 예. 갑자기 녹음을 하는데 이렇게 노코님의 치아를 보게 되면서. 네. 아주 재밌네요. 예. 4살 때 추억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요. 예. 10대 이전 그 경우만 좀 이렇게 화려했다는 거 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사실 의상이 청자켓을 입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좀 더 청청으로. 한층 더 강해 보이는 그렇죠,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네. 예, 임팩트가 좀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차분한 맡아주셨거든요. 사실 오늘 그 녹음 전까지는요. 이렇게 캐릭터는 계속 넘나드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아. 경계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제가 좀 차분하게 갈게요. 쫄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싸움 못하는 사람으로. 아, 네. 시아님은 한 번도 화를 안 내보셨구나, 잘 이렇게. 아유, 그럴 친구들에게. 리가요. 그럴 알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다혈질인데 소심한 스타일. 아,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거면은, 그러니까, 화라고 하지 않고 사실 좀 더 적나라한 단어를 썼는데, 이제 지랄을 할 거면은 네. 후회를 하지 말든지, 아. 후회를 할 거면 지랄을 말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하는 쪽이죠. 지랄도 하고 후회도 후회도 하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버튼이 눌리면은 약간 정신 놓고 내뱉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러고 나서 정신이 얼마나 돌아오는 거죠. 논리정연하게 얘기하시겠어요. 아유, 반이 나가서 논리도 반이 나가 있어요. 나가요? 네, 아, 이제 그렇죠. 감정이 많이 채워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성이 나가 있으면 끝까지 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아. 거의 뭐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왜 그랬냐. 또 다른 내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해리 현상이라. 이중, 다중.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서로를 조금 주의하면서 우리 네, 평화롭게 네. 싸움은 알겠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저희끼리는 평화롭게. 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네. 고생쇼. 저희가 또 두 번째 고생쇼로 찾아와 봤어요. 그렇죠. 와. 저희가 그 변변찮은 코너들이었지만 사실 그래도 가장 좀 임팩트 있었던 게 사실 고생쇼가 아니었나 지금 해보니까. 그쵸, 예. 그쵸.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초창기다 보니까. 예. 고생쇼가 아직까지는 가장 반응이 좋았다. 아. 예, 무려 4개의 댓글이 달렸던.
그렇죠. 이런 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소심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정말 사연을 통해서 네. 우리가 또 공감을 하고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이라서 네네. 네네. 더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삶에서 한 번쯤은 겪어볼 법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네. 저희가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맞아요. 저희가 또 상황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네.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그렇죠, 고생쇼. 그렇죠. 예. 오늘 사연은 진짜 누가 들어도 연애 해봤다 하면은 다 혹시 내 사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두의 실화일 수 있는 네. 또 그런 사연을 네.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간에 약간 이제 예. 그 연기가 좀 들어가야 써머님과의 되나요? 그렇죠 예. 꽁트가 필요하니까 좀 잘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느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발랄한 그 컨셉으로 가볼게요. 저는 컨셉 어떻게 될까요? 약간 조금 문맥 보니까 오케이 예, 느낌 왔어요. 문맥 보니까 이제 척하면 캐릭터 착입니다, 잡히시죠? 저는. 예, 척하면 착입니다. 예.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연인과 싸우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제목부터 다름. 느낌 오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다른 건 다 잘 맞는 편인데 유독 싸울 때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힘드네요. 저는 말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그 자리, 그날 안에 다 얘기하고 표현하고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남자친구는 그 자리를 일단 피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최근에도 같이 카페에 있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 오빠 근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나랑 통화하면 너무 말투 확 바뀌는 것 같아. 너무 무뚝뚝하고 오빠 안 같아서 좀 서운해. 그건 이해를 해줘야지. 친구들 앞에서 평소처럼 하면 얼마나 애들이 비우는데. 아니 오빠는 친구들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친구들이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도 괜찮아? 아니 왜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아. 내가 다른 때는 또 잘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요?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럴 때마다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고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 그럼 친구들이랑 있을 때 통화하지 말자. 뭐?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해결책이야 지금? 그만하자. 나 그만 말할래. 뭘 그만 말해. 이제 시작했는데 또 피할 거야? 아이고, 난 또 진짜 싸우기 싫어. 지금 너 감정적이니까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헤어지자고. 응?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혼자 남아서 올라온 마음들을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요. 나랑 끝까지 얘기해주지 않고 가버리는 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좌절스럽기도 해요. 그러다 풀리면 또 잘 지내긴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싸우게 될 때면 너무 서로 달라서 힘드네요. 어떻게 좀 퉁퉁 튀었나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약간 충청도 사투리가 나. 어디서? 저도 모르게 여가 나왔어요. 그럼 된 거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따르따는 잘하자니요. 그럼 된 거 아니요? 그러면서. 그것도 재밌었을 텐데. 그래요? 예. 그러면 너무 여기 약간 남자가 좀 냉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면은 조금 캐릭터가 깨질까봐. 구수한데 또 피하는 사람. 더 답답하죠. 예, 그렇죠. 답답하죠. 얘 진국인 척하는데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악이네요, 그죠? 니만 평화롭냐? 이런 거지. 야. 니만 느긋하냐? 그렇죠, 최악이네. 생각해보니까. 느긋하게 피하는 거죠. 느긋하게 피하는 거. 그만하자잉 이러면서. 아따, 오늘 얘기해서 뭐요? 살 날이 많은데 이러면서. 성질 돋구지 말고 여기서 헤어지자 이러면서. 그치. 아니 충청도 분 나온 줄 몰랐어요. 저는 제 연기에 너무. 제가 사실 몇 가지 핫소리가 좀 가능하거든요, 사실. 넘나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지역 어떻게 설정까지도 한번. 가능하죠. 해주세요.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점점점 늘어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는 그 충청도 사투리 보면 못 들었는데 약간 그 한숨 쉬는 연기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요게- 명은 조금 올라가고 네. 한 명은 약간 꺼지고 밑으로 그런 양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 정말 연인분들이 100커플이 있으면 적어도 한 95커플 정도는 이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죠. 그렇죠. 예. 어떠셨어요? 어느 통계가 쪽에 있진 좀 않지만, 더 예. 공감이 가셨어요, 써넘이는? 전 둘 다 공감이 돼요. 이제는 그래요? 이제 조금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저도 이랬던 모습이 좀 많이 목격이 돼서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그래서 상황이 이해가 아주 10분 됐죠. 남자 입장을 또 공감해 드려야 되니까. 예. 어떠세요? 이런 저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그 여자분처럼 완전히 이제 그날 풀어야 되고 내 할 말 다 해야 되고 끝장 봐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저도 가장 어릴 때 한 연애를 떠올려 보면은 이게 약간 양극단을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오가는 느낌 있잖아요. 어릴 때 거의 끝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제가 떠올려도 약간 진절머리 나게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넌덜머리 나는 스타일. 알았다고 해도 예, 예, 뭐가 예. 알았냐고 하면서 맞아요. 끝장나게 예. 말하는 전화를 붙잡든 사람을 붙잡든 해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데 네. 금방 안 끝날 것 같아. 근데 이제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몸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집에 갈게 그랬어요. 얘기를 하던 중에 진짜로 갑자기?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놀래가지고 집에 간다고? 좀 피곤하고 뭐 집에 가야겠어 이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놀래가지고 잡으면서 되게 달랬어요. 급하게 모두가 바뀌면서. 근데 저도 이제 그 모습에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확 올렸는데 텐션을 아까 이거는 약간 체력의 문제일 수 있겠다. 체력의 문제다. 맞아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확 몰려오는 느낌. 정확합니다. 예. 그렇죠. 그 10대, 20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연의 주인공도 20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때는 이런 체력이 돼요. 예, 저도 뭐 첫 연애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아니고 저랑 절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네네. 친구랑 사귀었던 그 여성분이 진짜 말이 많으셨어요. 예, 여러모로. 그러니까 원래도 말이 많은데 친구의 그 연인이 예, 여성분이 예, 성함도 다 기억나고 얼굴도 네. 다 기억나고 네.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너무 나는데 네네. 이제 그 여성분이 너무 그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이 친구가 웬만하면 잘 받아주는 스타일인데 여성분이 조금 화가 나거나 토라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계속 알았어 한 다음에 무슨 말을 안 해요. 그냥 적당히 간헐적으로 한 3, 4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알아서 얘기를 계속해. 자기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약간 나중에는 보스부 느낌 아니야? 나중에 저랑 같이 있을 때도 이 여성분이 전화를 못 끊게 하거든요. 너 끊으면 진짜 우리 뭐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끊지 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랑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공략법을 안 거예요. 어차피 얘는 해야 될 말의 총 양이 있는데 이걸 다 쏟아내야지 이제 조금 끝난다. 기진맥진 해줘야 끝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은 저한테 뭐 잠깐 양해를 구하고 어디 방에 들어간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스피커폰을 해놔요. 해놓고 그냥 거실에다가 스피커폰을 해두고 그럼 다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들어야 일을 해요. 해야 될 일을 하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으면 라면을 끓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 하다가 뭐 아령 들고 있었으면 아령을 들면서 간헐적으로 3, 4분마다 한 번씩 그랬어.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지의 말을 해줘. 그러면 그래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해줘도 그 친구가 계속 말해요. 어차피. 예, 계속 말해요. 어차피. 상대방 말을 듣지 않나 보다. 그쵸.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예. 일단 수화기를 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얘기를 하고, 한 3, 40분 정도 자기가 해야 될 얘기 어느 정도 하면, 네네. 마지막에 들어서야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네. 오빠 듣고 있는 거야? 가서 이제 수화기에 접촉을 하고, 그럼 다 들었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일단 알았어. 나 씻고 다시 전화할게. 이러면서 이제 끊고. 예. 안 끝났구나. 안 끝났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스피커폰 해놓고 해야 될 일 하고. 예. 그러면은 친구들에게 같이 오픈되는 것도 이제 개의치 않나 봐요.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그거를 같이 듣는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강약, 중강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계속 무한루프거든요. 그래서 저 들으면서도, 야, 정말 저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얘도 진짜 피곤하겠다. 남자 입장에서. 여성분도 피곤하겠지만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몰랐죠. 나중에 이제 향후에 만나게 된 여자친구분께서. 예고편이었네요. 그렇죠. 저도 체력이 있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무제한 요금제인 게 너무 다행일 정도로. 예. 전화 통화를 아니었으면은 하는데. 뭐 예. 돈 그러니까 깨지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피곤하고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이 감정의 골이 안 풀리면은 계속 얘기하고 서운한 걸 계속 얘기해요. 똑같아요. 너 친구랑 있을 때 톤이랑 나랑 톤이랑 너무 다르다. 근데 많이 좀 다르죠, 사실. 다르긴 하죠, 사실. 예, 다르긴 하고 오히려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크게 저희가 제 입장에서 그게 큰 걸 모르겠는데 여성분 입장에서 그런 걸 잘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하는 남자는 어떤 심리일까요? 어떤 반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더 부드럽게 하는. 어머. 친구들한테 더 부드럽게 하는 거? 친구들이랑 있을 때 네. 더 스윗하게. 여자친구한테 더 스윗하게 한다고요? 과시형 아닐까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오히려. 신기하잖아요. 왜냐면은 일관성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랑 있을 때 더 스윗하다는 거. 둘이 있을 때 안 그런데? 덜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 자기의 성격이 이렇게 좋다, 뭔가 이렇게 젠틀한 남자다, 친구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약간 사람 허점을 보고 싶지 않은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가시적인 놈이네요. 네. 화가 났나요, 그분한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한 번에 가식적인 놈. 네네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공감을 해주려고 네. 프로 제 공감단인데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분이랑은 친구 안 공감이 좀 하시려나 안 봐요. 되네. 예. 현업의 그 주변인들은 그런 유형은 예. 없으신가 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이제 분이랑 이런 친구 거 안 있죠. 하실 만약에 것 같아요. 여자, 그러니까 그 저의 여친의 친구들, 그러니까 저의 남친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합석했을 때는 그래도 좀 의식해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은 하죠. 예. 근데 말투가 막 바뀐다든가 막 그래 먹지 마 이러면서 그럼 반대로 술 많이 마시면 안 좋아 이러면서 뭐. 여자친구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애교가 너무 많은데 네네네. 둘이 있으면은 오빠 막 이러는데 네. 친구들이랑 있으면 왜?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아 통화할 때요? 통화할 친구들이랑 때. 있으면 본인 친구들이랑 있으면.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잡혀 산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면 친구들이 약간 더 놀림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럼 이해한다? 여자친구가 저는- 그래도? 이해하죠. 예. 여자들은 보통 반대 유형이 많지 않나요? 저 사실 약간 더 무뚝뚝해져요? 약간 츤데레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왜냐면은 이제 그 모습을 보이면은 막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식겁하는 정도 있잖아. 얘가 경악을 금치 혀가 못하고. 혀가 반이 없구나. 왜냐면 이제 평소 이미지랑 네네네. 너무 괴리가 너무 크고 너무 이중 있게인 거죠. 맞아요. 전 누구 친구랑 같이 있냐에 따라서 이중성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남자친구의 남자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내가 좋은 여자친구 그렇죠, 인척하고 그렇죠. 싶으니까 네, 잘해주고 막 이렇게. 혀도 자르고 그러세요. 혀도 과감하게 반토막 내고. 거기 옷은 한복을 안 입었으면 근데 심정적 남자인 한복을 심정적 한복.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수준으로 거의 막 그래서 누구야 너는 거의 조선 여자랑 네. 조선시대 여자 거의 진짜? 현모양처 네.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고 근데 항상 상상이 안 되는데. 예. 여자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되게 사랑받는 것처럼 또 이러네. 네, 보고 싶대 또 그런 식으로. 피곤하다. 야, 야. 진짜 좀 놀려고 하니까. 일로 와. 야. 이거 뭐 고립의 프로세스인데 내가 봤을 때는. 예. 저는 거의 근데 이런 친구는 잘 안 사귀어요. 고립 프로세스인데 이거. 데리러 왔으면 가 빨리. 급하겠다. 막 이러고 빨리 그리고 보내. 간 친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그렇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야.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었네. 아. 깨달음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면.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네.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을 때 저도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되잖아요. 여자친구랑 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났을 때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친구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좀 있어요. 좀 여자친구가 생겼다. 주변에 찌질한 친구들이 많을수록 너네보다 내가 좀 우월하다. 내가 알겠지 여성을 좀 이렇게 잘 만나. 내가 좀 인기가 좀 있어 친구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성 문제 얘기할 때는 좀 더 귀를 열고 들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내가 더 아는 놈이다. 그렇죠. 뭐 이성 관계라든가 이런 연예계에서 내가 조금 아무래도 권위자야. 뭐 이런 느낌 생생 내고 싶어서 그래서 네. 이제 틈틈이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여자친구가 바뀌면 또 보여주고. 일부러 바꾸신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죠. 예. 바뀌면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예. 내가 그리고 또 다양한 여성분들을 또 만나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또 아니 수집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콜렉터 피치 이런 못해서 거. 헤어지기도 했는데 예. 뭐 운이 좋아가지고 다시 다른 분과 또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또 놓치지 않고 또 아픔을 잊기 위해서는 네. 항상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추억을 빨리 쌓아야 되니까 빨리.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예. 추억, 좋은 시간 갖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죠. 친구분들한테 되게 잘 보여주시나 보다. 근데 보여주는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저도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네. 여자친구가 있을 때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는 자리에서. 예. 오, 여자친구가 그거 옆에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는다든가. 과시하느라 오히려 보다. 더 유머러스하게 여자친구가 좀 들춰내지 않았으면 좋겠는. 최악이다, 진짜 예, 최악이다. 이제 그런 쓰레기.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뉘앙스라든가.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뭐 이렇게 뭐 쓰레기처럼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유머러스하게 최대한 죄송해요. 이게 아무래도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여자친구분이 조금 그러니까 일조할 수 있도록 여자친구분은 소재로 유머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뭐 소재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도구. 예? 아니 매체 뭐라고 해야 되나? 적당한 단어가 이용. 그래 적당한 단어 국어사전 찾아볼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적당히 반박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뭐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띄우는 걸 우선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그 친구 제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안점을 두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친구들은 다수잖아요.
어머. 그러면은 다 여자친구가 소수여가지고 지금 이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더군다나 낯선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안 대고 얘기하는데 떳떳하지 못한 얘기는 마이크를 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아서 음소거 처리하시려나 봐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이제 20대가 나오니까 새로 선생님의 떠올라서. 보는 표정이 곱지가 않아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여자친구분이나 뭐 2시간 동안 함께 예. 친구들과 하는 자리가 있으면 거의 1시간 40분 정도는 거의 뭐 친구들에게만 집중을 하는. 진짜 사람 왜 불렀냐, 그쵸? 이러고 그래서 이제 사진이나 친구들이 보여주지. 오히려 눈치를 주면서 여자친구를 좀 챙겨 임마. 그러니까 친구들이 눈치 보게 이런 돼요. 말이 나올 정도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쓰레기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일반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래도 재활용은 되는 쓰레기 정도로. 그냥 되게 웃기는 거에 환장한 쓰레기. 네, 그래서 그 순간의 분위기라든가 예. 즐거움 이런 예. 거, 예. 그러니까 약간 다수의 웃음이 나오는 걸로. 그런 병이 예.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제 여자친구와의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도 공감 못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너무 배 아파하고. 급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네네.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란 건 이제 사실 웃기는 거. 내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여자친구분이 너무 쇼케이스에 확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민망해 할까봐. 그럼 물어보셨어야죠. 그래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컨셉 원하는지. 예, 그런 컨셉 같은 걸 제가 물어보지 않고 컨셉 회의를 하지 않고 제가 너무 PD가 된 거 마냥 그렇죠. 예, 프로듀싱을 좀 했죠. 맞아. 예,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항상 이제 만나면 나 이럴 바에는 친구도 안 만나고 싶다 오빠. 진짜. 차라리 오빠랑 2시간 있는 게 낫지. 너무 곤혹스럽다. 그것도 되게 좋게 표현하셨다. 예. 저도 지금 제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이미 최대한 미화가 된 순화해서.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썬업도 스피커폰. 네. 저는 옛날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저도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화로 막 길게 얘기한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전화로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떤 여성분은 다음 날 출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출근인데. 밤을 샌 적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서 저렇게 통화하고 잠들기 전에 통화해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나 화장해 이제 준비하고 있어. 계속 들고 있어. 수화기 들고 있어, 오빠. 들고 있어. 끊지 마. 아니 그게 필요한 이유가 예. 되게 뭔가 달달하고 예, 너무 예. 막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얘기는 이제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건데 이제 서로 간에 숙고의 시간을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성숙하고 좀 숙고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성숙한 모습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 그 변천사를 계속 전화 통화로 확인하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여주냐고 실시간으로 초고속 카메라야 이거를 왜 계속 보여줘야 돼? 그래도 전화를 진짜 안 끊으시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옛날 끊으면 그만 이게 아니에요. 이틀 3일 정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웬만하면 받아주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분도 지친 거예요. 한 3일째 4일째 되니까 수화기를 들고 장거리 연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더 그런 거야.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서로 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체력적인 지친 거죠. 아침에 뭐지 딱 깨봤더니 7시간 6분 동안 계속 통화가 끊기지 않고 서로 간에. 핸드폰이 겁내 뜨거운 거 아니에요? 들어봤죠. 저 겁나 뜨겁죠. 지금 한 2% 3%게 안 남았어. 배터리가. 들어봤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성분의. 그거 너무 재미더라고. 그게 귀여워서 아주 웃음에 피식 났던. 그래서. 어머, 또 갑자기 마무리가 네네. 스윗한 쓰레기.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스윗한 쓰레기. 냄새 안 나는 쓰레기. 예. 그렇게 썼던 또 기억이 나고. 예.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끝까지 얘기를 하면 뭐 스피커폰으로든 뭐 밤을 새서라도 그래도 끊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분은 이제 되게 일명 약간 평화주의자인 성향이었던 거예요. 정말 간지 충청도 스타일? 사투리를 안 쓰지만 그러니까 갈등이나 싸움 자체를 싫어하는 회피한 사람인 스타일. 거예요. 회피형이네. 네, 그러니까 회피형이고 저는 이제 아직 20대 초반이라서 득달형이고 네, 이래가지고 득달같이. 불도저. 불도저. 그러니까 정말 여기 사연처럼 네. 제가 너무 좌절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일단 그 자리를 정말 떼려고 해요. 막 조금 제가 이제 흥분했다 싶으면은.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왜냐면 저로서는 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이렇게 두고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순간적으로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연애를 몇 번 안 해보니까 이게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느꼈어요, 혼자서. 근데, 되게 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분만큼은 너무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이런 평화주의자는 진정한 평화주의자, 이런 평화는 지 혼자 더 폭력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평화는 아니죠. 평화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회피였을 뿐인데 네. 본인은 이제 싫다.
근데 본인이 싫은 게 우선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그때는 이제 서로 양극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율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분도 되게 좌절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는 참 즐거운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너무나 끝과 끝에 서 있는 느낌이라서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좌절스럽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아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와도 네네네. 이제 싸우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완전 똑같긴 좀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체력이 딸려서인 것도 분명히 있는데 20대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40대까지 된 건데, 우리가 처음에 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저는 당일날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이제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전엔 그걸 진짜 시아처럼 뭔가 회피하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더 난리를 치고 정말 어딜 가냐면서 그렇죠. 어딜 가냐면서 떨게 되는 더 흥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막 그걸 막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아픈 척, 막 슬픈 척 하면서 붙잡고 어떻게든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성숙하면서 나는 왜 지금 여기서 해결하고 싶을까에 대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을까? 그러면 저한테는 그 어떤 싸움에 대한 해결이기보단 이 싸움으로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확인이 빨리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싸움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투지만 우리의 관계에 전혀 영향이 없어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뭐 나 지금은 말 안 해 이랬을 때 그냥이 아니라 좀 시간을 알려주면. 그쵸. 네, 예를 맞아. 들면 1시간만 나 혼자 있고 싶어. 생각 정리하고 다시 올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제가 충분히 그걸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 시간을 알면 미리.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좀 트러블이 있다고 맞아요. 하면은 맞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이유가 서로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다. 이런 깊은 믿음이 있고 일단 그래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관계를 해치거나 깨진다는 느낌은 없어서 그게 막 지금 풀어야겠다 이런 저의 조급함이 없는 걸 일단 확인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알게 된 그다음에 거죠. 이제 1시간 있다가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오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룰이에요. 왜냐면 먼저 갔으니까 다시 자기 와야 정신에 된다. 시간을 이제 요청한 사람이 그걸 이제 책임져야 되는 네, 거죠. 그런데 항상 약속보다 빨리 와줬어요. 어머, 그러니까 좋다. 1시간 얘기해 놓고 뭐 네. 50분에 온다든지 네.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충분히 제가 그런 게 너무 또 좋죠. 1시간까지 아직도 10분 기다려서 무슨 말을 생각하고 근데 그거보다 항상 일찍 오시는구나. 일찍 와서 이제 자기의 속성하고 이제 우리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또 진짜 정리를 해오세요. 네, 차근차근 얘기해주고 저도 서로에 대한 이제 말하는 핵심 하고 싶었던 핵심을 좀 차분히 끊지 않고 듣게 되면 그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남성분도 이런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이 이렇게 막 진짜 시간을 어느 정도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그걸 뭐 했을 분명하게 때 말한다든지 혹은 그 시간을 지켜준 남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걸 후벼파지 않는 여성의 역할도 그쵸. 중요한 것 그거를 같아요. 잘 달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소위 말해서 빡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 더 세게 그렇죠.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냥 정말 상처 그렇죠. 내고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같이 지내기 위해 안 맞는 게 드디어 발견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거니까 서로 괴롭히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런 걸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게 좀 필요한 그걸 거.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목적을. 그리고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고. 그쵸.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리를 해서 돌아오겠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볼 만한 의지가 있다는 건데 그런 의지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게 하는 것도 상대방께 상호작용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나오면은 서로 막 감정적이 돼가지고 막 상처만 늘 남긴다. 이러면 누가 다시 이 얘기 하고 싶겠어요. 한 명이 아무리 졸라도 이 얘기만 하면은 벌어지는 상황이 뻔하면 한 명한테만 중요해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좌절스러웠던 게 그냥 거기서 피하면은 땡인 느낌이어서. 맞아. 그러니까 뭐 갔다가 이제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기 싫다는 거지. 뭐 이 얘기를 영원히 안 하자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사실 다 양쪽의 어떤 스킬도 또 부족하고. 맞아.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가 더 앞섰던 그런 또 치기 어린 시기였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날 것으로 부딪히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푸는 방식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 이렇게 대화를 초대하는 방식? 화내 버리죠. 대화를 초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서로 화났긴 하지만 네. 그만해 대화하지 마 이렇게가 아니라 끝까지 대화를 할 수 있게 좀 초대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네. 훨씬 그러니까 이성적이라고 말하기 뭐한데 훨씬 이렇게 가라앉는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를 초대하는 방식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의 갈등은 먼저 사과하세요? 네. 오. 그러니까 물론 늘 먼저 사과하진 않고 근데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부분도 있고 네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상대방, 이거 누가 봐도 상대방 가실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한데, 제가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 입장을 이제 좀 얘기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받아들여 줄 거다라는 믿음이 좀 생기면은 그래야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다는 말도 머리로 알아도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거를 그치? 너가 잘못한 게 맞아. 내가 맞아. 생각해도라든지 네.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더 굽혀준다거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조금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대화할 때 결국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계속 지적하는 의사소통은 초대하는 의사소통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하는 모습이 있어도 일단 내가 변화하거나 내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 오늘의 우리의 싸움에서 그런 나의 얘기를 중심으로 먼저 해야 저쪽에서도 그럼 자기의 관점에서의 난 이걸 놓쳤어 라는 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네가 이렇게 했잖아 오빠가 이렇게만 안 했으면 목소리만 안 바뀌었어도 내가 안 그랬잖아 이런 식의 상대방의 탓을 먼저 하면 이제 대화를 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늘 같은 사연에서 굳이 제가 정말 목소리가 안 바뀌기를 원하는 남자친구의 변화를 원한다.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일단 오빠가 친구들 만나면 좀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나한테 좀 퉁퉁거리는 것처럼 말하는 거 내가 왜 그런지 다 알고 있는데도 자꾸 섭섭해하는 것 같아. 그걸 자꾸 까먹어. 이걸 좀 나도 달라지고 싶은데 오늘도 또 그렇게 내가 섭섭해했네? 나는 나의 이제 좀 변하고 싶으나 아직은 하지 못하는 속상한 지점을 먼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도 바라는 마음이 안 접혀지는 것 같아. 왜 오빠는 그렇게 놀리는 게 많이 곤란해? 라는 상황을 좀 묻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남자친구가 아무리 회피 유형이라도 그냥 도망가는 느낌은 그렇죠. 덜하지 않을까? 보통은 이제 완전 흑과 백처럼 여기는 나쁜 놈, 여기는 당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뭔가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그 뭔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대화가 이제 친구가 더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이렇게 좀 몰아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이거 친구가 우선이야 이럴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애정의 문제로 가져가게 되면은 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이 아닌데 얘는 이제 이렇게 뭔가 선택해야 되는 식. 내가 우선이면은 이거 약간 함정 같은 거잖아요. 네. 당연히 너가 우선이지. 그럼 내가 우선이면 그렇게 해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친구가 우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질문으로 맞아. 그렇죠, 답으로.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서로 간에 좀 기싸움처럼 번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 남성, 신경전. 그쵸.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딱 보니까 네.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땐 통화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모르게 약간 제가 느낀 게 바로는 이렇게 좀 회피하고 본인이 이렇게 딱 일단락을 지었을 때 꼬리를 내렸던 여성분을 좀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꼬리를 이렇게 내리네. 꼬리를 내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컨트롤이 됐던 여성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여성분이 이런 부분이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의 방식으로 고수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이제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떠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버릇심 잘못 들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본인이 고소했던 방식이 잘 통했던 여성분을 전에 만났던 거야. 그래서 이제 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고 예, 더 세게 나가려고 하는 약간 나쁜 남자. 네. 그럼 이 이슈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이 이슈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남성분이 그렇다고 친구들 앞에서도 일관되게 대하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구구절절 설명하면 되죠. 예,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느끼하게 봤더라도 상냥하게 봤더라도 그게 뭐 그런 건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맞아요.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얘가 여자친구 본인이 있는 의식하는 거죠. 친구들은 그냥 얘가 여자친구 있는 것만으로도 싫어요. 예, 예. 그냥 싫고. 예, 아,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친구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다 솔로다 보니까, 너무 여자친구랑 꽁냥꽁냥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여러 때, 가지로 민망해서. 예, 보여줬을 때 친구들에게 약간 좀 눈살 찌푸리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여성분은 항상 뭔가 토라지거나 열받거나 화가 나면 당일날 다 풀어야 되는 거. 남성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요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각자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걸 좀 존중을 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격차를 줄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요게 나이가 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추천드리는 솔루션은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이상. 빨리 10년을 더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정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가 사실 지금 풀자, 나중에 얘기하자 이 포인트도 있지만 싸우는 이유가 그러니까 친구들과 나중에 누구야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남자친구가 두 가지 역할을 미안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친구들한테 내가 좀 꽁장꽁장 해도 좀 그러려니 해라. 좀 도와줘, 밀어줘, 약간 이런 맥락. 그리고 그렇죠. 여자친구에도 내가 평상시보다 조금은 오빠가 덜 부드럽게 받아도 내 친구 중에 좀 솔로가 있고 최근에 헤어져서 그런 거니까 네가 좀 양해해줘. 오빠 끝나면 얼른 연락할게. 이렇게 좀 상황을 설명해주면 아마도 이게 나를 덜 사랑한다 이런 느낌으로 확 왜곡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혹시- 20대는 또 그래도 서운하다는 그렇죠. 마음. 이 남성분이 지금 바람 피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갑자기 있어요. 새로운 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일부러 무뚝뚝하게 받는 게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 온 척 하려고 약간 주변에 동료나 옆에 있는 말고. 여자를 위해서 여자한테 들킬까봐 앞에 있는 여자한테 들킬까 소름 돋죠. 앞에 있는 여자한테 들킬까봐 진짜 몸에- 상상력이라고 하기에 네. 모 눈엔 모험 보인다고 하죠.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충분히 그럴 법한 요새 워낙 요새 이런저런 썰이 일이 있어요. 많다 보니까 아. 예. 이런 일이 많아요? 옆에 여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남자가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인 척 하려고 웬일이야. 그래 아이 자식아 아이 그래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아니, 이제 밥 먹었어 자식아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안 되죠. 너도 빨리 밥 먹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아니, 이 자식아는 거의 정말 의심살 만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이 아무래도 자식이야? 저희 공감단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예, 그쵸, 상상력을 그쵸. 더해본 거지 아. 제가 그런 후레놈이 아니에요. 예, 예, 예. 아니, 이렇게 저희 프로를 위해서 또 쓰레기 역할을 그럼요. 잡쳐야 제가 오늘은 뭐 저는 이 방송하면서 얻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약간 예. 더 하자면 예. 이렇게 생색 쓰레기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요게. 예. 너무 이야기의 국면이 너무 네네. 달라져가지고 정말 갑자기 이 여자친구 여성분이 전혀 모르고 있던 또 블라인드 스팟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좀 더 불안하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제는 점점 쥐잡듯이 더 이 새끼 털으라고. 네, 저희 프로 공감단 사진 보내라 이 자식아. 그쵸. 영상 통화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공감단 들으신 분들이 정말 인생의 네. 단맛, 쓴맛, 여러 맛까지 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 공감을 아예 못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 뜨끔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 그러면서 예. 그래요. 여성한테 연락이 왔는데 진짜 싫다. 남자인 척 하려고 막. 예. 이 자식아는 진짜 너무 의심된다. 네. 더 티나게, 오히려 더 티나게. 언니 이따 전화할게 이따. 이러면서 맞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일단 끊어. 나도 전화할게. 예. 하면서 부모님이 저가면서. 알았어요. 끊었는데, 들어갈게, 엄마. 이러면서. 이미 이쪽에서 끊었는데. 웬일이야. 소름 돋죠.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써너님이라서 그냥 아닙니다. 써너님한테 저는- 소름 끼치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공감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상대분이 이제 그 고향이 경상도 쪽인데 네네.
서울말을 잘 써요. 그래서 저랑 있을 땐 서울말을 써요. 근데 이제 말투가 본의 아니게 정말 확 바뀔 때는 이제 고향가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다가 가족 더해지면은 갑자기 사투리가 확 나오지. 사투리도 넘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뚝뚝해지는 거 있잖아요. 특히 가족들까지 더해지면은 그러니까 친구보다 좀 더 이렇게 더 뚝뚝해지는 게 가족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부모님. 수 있어. 맞아. 부모님 앞에서 내가 쥐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오히려 재밌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재밌죠, 그런 거는. 괜히 더 놀리고 싶고 그렇죠. 사랑해 오빠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저도 정말 그런 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렇죠. 예. 바로 난감한 웃음을.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오늘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풀고자 하는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네네. 오늘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풀고자 하는 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에 내가 오늘 푸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반문해 보면서 한번 좀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네네. 번째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속도를 상대방이 조금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면 정말로 상대방이 피하고 싶은 마음을 덜 들게 할 수 있도록 가해자랑 피해자 구도보다는 그냥 나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 위주로 먼저 전달을 하고 맞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 단정지어 놓는 게 아니라 열어두는 태도를 보이고 네.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영 힘든 분은 풀기가 힘든 분은 시간을 명확하게 가급적이면 명시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애정은 변함이 없다 이 갈등이 지금 힘든 거지 이런 것 좀 분리해서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다고 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영상 통화 한번 해보라는 거. 예, 혹시 모르니까. 특히 이 자식아 막 이렇게 과하게 할 때 이 자식아, 그래, 자식아. 나도 들어가지, 자식아. 그러면서. 과한 표현 들었을 때 그래, 잘 지내, 자식아. 그러면서 갑자기 막. 너무나 이제 네, 동요가 고향 쏠 친구처럼 때. 통화할 경우에는 예, 한번 예. 의심해 보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을. 그 관계에서 제일 폭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거든요. 가능하지 않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듯이. 네. 우리 얘기인가요? 왜 그래요? 저희 왜 이렇게 무풀이죠, 저희? 불안하게? 이번 주 방송 왜 이렇게 무풀이죠? 예.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당장 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무엇이 불안했는가를 보듯이 이제 좀 나중에라는 분은 또 무엇을 피하고 싶었는가. 그래서 맞아. 그쵸. 생각해보는 네. 자기가 불편한 것이 남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지 사랑하는 관계니까 내 스타일에 대한 스스로가 주는 영향을 좀 생각해 보시는 관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깊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공감 제대로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약간 들으면서 뭐 더 이상 솔루션 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네. 거의 완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 다시면 되잖아요. 막 예. 이러면서. 한번 달아보시라고요. 예? 비아냥거리지 말라 이거죠. 거의 약간 댓글에 대한 어떤 도전적 예, 의식을 예, 우리가 예. 가지게 되는. 저희가 기다릴게요. 예. 일주일만 기다릴 거예요. 예. 그쵸. 기다리겠습니다. 손도 자꾸 안 쓰면 여러분들 퇴해야 됩니다. 자꾸 쓰셔야 돼요. 두뇌 개발을 위해서. 그렇죠. 귀만 쓰지 마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으르신데? 그럼 오케이, 우리 이렇게. 정리까지 또 했으니까 우리 네.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도 만들었듯이 우리가 또 클로징도 한번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려고 예,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아 씨가 준비하신 클로징 기대됩니다. 엄청 기대되네요. 제가 이제 앞에 서두를 띄우고 뒤에는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예요? 우리 삶의 좋은 목격자 프로 프로공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시 가시죠, 그러면. 예. 자, 갑니다. 써놓니 혼자 못 따라하죠, 그렇죠? 네. 예. 본인이 네. 제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시더라고요. 아니, 무관심한 게 아니라 예. 에너지가 안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농담이에요. 예. 예. 그러면 방금처럼 하시면 돼요. 네. 우리 삶의 좋은 목격자 프로 공감단이었습니다. 공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